기회인데요? 네. 완전 기회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전영현 사장님이 잘하고 계신가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기 정도는 지금 삼성전자나 커머디티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제야 애널리스트 우리 이영수 IT의 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요즘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이 뭐 인기가 많고 바쁘세요? 아니면은 요즘 좀 헐렁하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내서 우리 형님한테 추천사를 부탁드렸잖아요. 네네. 네. 예약 판매가 저는 이렇게 안 나오는 적은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아, 그렇군요. 정시각도기 TV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인기가 많을 네. 때는 네네. 투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네. IT 관련 투자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왔다. 네네. 주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이 최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요맘때 딱 책을 냈거든요. 네. AI 혁명 투자를. 네네. 그때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예약 그 실적이.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만 봐도 그냥 인덱스가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기회인데요? 네. 완전 기회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쓸 때 분위기 그랬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는 그 책 읽으면 정말 큰 도움 많이 정말 받았어요. 그때 뭐 한미반도체 그때 시총 1조였으니까요. 네네. 네. 그때 막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막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지금 딱 분위기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기회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거죠. 분명히 신호등은 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스토리로 작년에 이제 희망 고문 했다가 네.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제 1년 빨리 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1년 늦은 건지 우리가 1년 빨리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늦었어. 네, 맞습니다. 전혀 맹령하게 생각하면 그쵸. 작년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때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반기 이제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상반기 중반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펼쳐낸 성적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죠, 사실. 그렇죠. 네.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반 고기반이 오잖아요. 타이밍. 네. 사실 작년에는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자꾸 구멍난 그물 가지고 계속 뜬 거죠. 그러니까 안 잡히죠. 네. 그래서 인정을 안 한 거죠. 야, 우리 안 찢어졌어. 잘 잡을 수 있어.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바뀌니까 네. 야 이거 왜 찢어진 그물 가지고 이러고 있냐. 빨리 바꿔. 그래서 네. 지금 그물 바꾸고 있습니다. 전영현 사장님이 잘하고 계신가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사이에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조직이. 그리고 연구개발도 많이 망가져 있었고. 예. 뭐 그냥 뭐 우리 정시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이 1A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을 재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빵꾸 나온 그물이고요. 네. 네, 그거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만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제 HBM이든 네. 뭐 소캠이든 이런 이제 차세대 제품들이 좀 더 착착착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빵꾸 난 그물인데 또 불구하고 요거 좀 잘 거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레거시 쪽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어요. 네, 잠깐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가면 네. 이 사실은 1B는 HBM용으로 아예 설계를 안 한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1A가 중요한 이유는 1A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예를 들어 GDDR도 쓰고 다른 DDR5도 쓰고 그 다음에 HBM에도 쓰는 용도로 만드는 게 1A 공정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오죽했으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치욕적인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했던 게 사실은 타켓이 1A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는 1B로 HBM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1B로 HBM을 만드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은데 1A로 HBM을 만든다? 논리적으로 뭐 12나노로 1B 12나노로 만드는 건 없겠는데 14나노 1A로 그걸 만든다고? 그럼 잘 만들어봐야 될 수 있는 거야?라는 의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HBM 자체가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5조 밑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실적을,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저는 7조까지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초 시장 컨센보다는 좋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가 갈렸냐? HBM이 갈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은 D램에서 HBM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면서 ASP, 그 평균 판매 가격이 많이 생각보다 빠진 거고요. 그리고 네. 마진도 많이 빠진 거고, SK하이닉스는 HBM3E로 이제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그 시점이 지금 적어도 한두 달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늦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진입하는 게 늦다 보니까 좀 더 마진을 누린 그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게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이제 숫자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느 A의 재설계를 잘 해서 그걸로 HBM을 만들면 여전히 HBM 판매할 수 있는 곳은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그 수요 자체는 많은데 네. 공급이 못 따라가주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공급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TSMC의 코워스라고 하는 공정 자체가 이제 쇼티지였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HBM은 여전히 좀 이제 그 어떤 수급 자체가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향 제품 있잖아요. 중국향 이제 H20이라는 칩이 이제 네. 좀 더 개선된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네. H22라는 제품인데 프로세서는 아마 전성비가 좀 개선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HBM 채택량이 기존의 96GB에서 네. 144GB로 늘어나는데 기존에 HBM3를 쓰다가 HBM3E를 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H22향으로 SK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한 거죠. 네. 네. 그 12단 뭐 HBM3E 이거는 기존에 뭐 최신 공정에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이 팔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건 그냥 그거고 그대로 잘 팔리고 거기에는 다른 회사가 못 진입하고 있고 아예 맞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고 있고 네네. 하이닉스 외에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국향 약간 이렇게 버전 다운된 제품이 갑자기 딥시크 이후에 폭발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되겠네 했더니 너도 나도 지금 중국에서 뛰어들고 있고, 뭐 중국에서 이게 전성비가 안 좋아서 사용 규제를 해야 돼 이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빵 터졌고 H22. 그런데 거기에 그거 성능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HB20을 더 이상 높여주기는 한계가 있으니 미국 눈치도 보여서 그렇죠. 결국은 이거를 높여주는 방법은 HBM을 때려 더 박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존에 80기가, 90기가, 96GB였는데 96기가에서 네. 지금 144. 예, 144기가로 왕창 늘은 거고, 네, 그 맞습니다. 수혜는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다 받는다. SK하이닉스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HBM3 그 저가향은 삼성이 납품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HBM3E 그 저가향은 또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제 당초 그 HBM 공급 목표 계획이 원래 90억 기가바이트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H22 향이 더 얹어지면서 한 100억 기가바이트까지 지금 1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원A가 네. 원A가 삼성전자가 재설계 잘 돼서 그 HBM으로 만들어지면 그것도 H20 GPU 셋에는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아마 삼성 콜 받으면 네. 중국향으로 많이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신형 소위 말하는 블랙웰이나 이런 네네. 것까지는 원A 제품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H20의 중국향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블랙웰의 또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거든요. 네네. B20이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블랙웰을 또 뭐 성능 한 5분의 1 떨어뜨렸겠죠. 네네. 네, 거기에도 또 HBM3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또 삼성전자가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 이후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모멘텀이 휘청거리고 있는 건 맞는데, 미국 시장의 폭락과 더불어서 그 방송에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제가 다른 것보다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이라고 봤냐면, 제가 보기에는 26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그냥 지금의 흐름, 그냥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이 대표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적어도 올해까지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라고 하는 것들이 증가율이 올해는 한 50% 나오거든요. 주요 이제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어떤 그 캐펙스 증가율이 네.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캐펙스 증가율이 꺾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성장은 하는데 증가율이 꺾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기억하시겠지만 매출 성장률이 꺾이는 그때부터 주가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꺾이면 올 하반기에는 빅테크들의 주가는 뭐 물론 지금 관세 때문에 많이 빠져서 뭐 네. 이게 지금 상황 놓고 보면 그렇겠지만 저는 한 번 더 반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반등하고 진짜 조정은 하반기에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26년에서 27년까지 엔비디아를 대체할 세력이 나올까요? 저는 뭐 적어도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추론 쪽으로는 이제 에이식들이 일부 들어오긴 할 텐데 네. 에이식 중에서도 이제 비싼 고급 추론 쪽은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력하게 입지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베라 루빈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대로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계속해서 블랙엘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기존처럼 2년마다 신제품 내지 괜히 1년 단위로 한다고 했다가 블랙엘 같은 경우 지금 GB 200부터 GB 300까지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온 상황이죠. 네네네. 이런 것들만 좀 해결되면 지금 충분히 지금 하신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 때 2년 단위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AI 시장이 뻥 터지는 바람에 급하게 대응을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제품에서 조금 트러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신 네네. 거고요. 지금 논란이 속에 있는 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GPU 사용량이 젠슨하고는 계속 더 는다. 물론 자기네가 제품 만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네. 그거 더 는다고 보는 거고 어떤 일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런데 뭐 최근 지브리 열풍이라고 표현되는 그 지브리 풍의 그림 그려주는 것 이후로 완전히 그냥 GPU가 다 녹아버렸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10만 개가 더 필요하다 막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서비스 하나 런칭했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한번 써주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킬러 어플이 뭐가 될까? 뭐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나오는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야라고 하지만 네. 사실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뭐 없던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다만 무료가 됐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조단위 산업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브리 열풍 같은 경우도 네. 사람들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대단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내 얼굴 못생겼으니까 이제 일단은 막 그 지브리 풍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요를 촉발하는 거고, 네. 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생기면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는 게 결국 플랫폼이잖아요. 네. 거기서 부가가치들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어렵고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공급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어떤 리텐션이 일어나면서 매칭이 되는 거기가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번에 지브리 열풍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그러면 이런 쪽으로 추론에 대한 수요들이 단지 지브리 열풍 이 정도 가지고 꺾일까? 네. 저는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굉장히 그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5% 정도의 디램과 낸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격을 올린다? 우리는 그동안에 공급 과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을 많이 줄였어요. 작년 말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머디티잖아요. 전통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감산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CXMT가 DDR4의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네. 이게 거의 레드오션화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DDR4 쪽에 생산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 메모리 3사가 네. 많이 줄였는데 이제 CXMT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더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CXMT도 DDR4 가격을 약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되게 깝깝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D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3사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뭐 저기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물론 이제 CXMT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로엔드 쪽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있죠, SK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키옥시아 있죠, 웨스턴 디지털 있죠, 중국의 YMTC 있죠, 마이크론 있죠. 네. 너무 뭐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수요는 굉장히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하반기에 수요가 안 좋으니까 더 많이 한 겁니다. 공급 업체들이.
뭘 감산을요. 아, 네네. 감산을 더 이제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게 감산을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그 어떤 공급 조절이 너무 잘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분위기들을 보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4월에 제일 먼저 가격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의외는 중국의 YMTC가 네. YMTC가 11% 가격을 올렸습니다. 랜드의 가격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하반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사상 초유로 반도체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네. IMF 이후로 반도체는 하락 사이클에서 감산을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적자라도 만드는 게 낫다라는 게 네. 그동안의 컨센서스였는데 2022년에는 그냥 라인을 꺼버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커머디티 쪽에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재고를 확 끌어모으면 우리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딱 끌어모으면 되듯이 네. 그걸로 재미를 본 거예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파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파이슨은 원래 그 SSD 컨트롤러 IC를 하는 회사인데 랜드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에 하반기에 너무 가격 이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네. 그때 재고를 확 끌어모았는데 네. 그게 나중에 재고 가격이 많이 튀어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파이슨이 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랜드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파이슨이 재고를 막 모으니까 다 따라서 이제 네,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고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수요도 붙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이제 땡기는 미국 네. 쪽 그 유통업체들이 있을 테니까 먼저 맞습니다. 그쪽에 조달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그렇죠. 좀 땡겨가지고 수요가 폭발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수요를 땡기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관건은 일단 2분기에는 그 커머디티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급등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분기가 중요합니다. 예. 이 가수요와 트레이딩 수요들이 붙어 있는 이 수요가 진짜냐? 진짜 지속될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지속되려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 진짜 IT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보면 적어도 저는 한 분기 정도는 지금 삼성전자나 커머디티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의 공급 어떤 유인 요인이 너무나 적다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원자재 웨이퍼 가격은 겁나게 올랐는데 자기네가 지금 물건 만들어 갖고 팔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품 가격 오르더라도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짭짤하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공급을 갑자기 쭉쭉 늘려줄 요인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 뭐 그 신규로 팹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존 라인을 새로운 라인으로 바꾸는 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생산량 증가 효과가 쫙쫙쫙 늘어났거든요. 네. 뭐 실제로 뭐 한 50% 이상씩 막 그렇게 생산량이 확확 늘어나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선단 공정, 미세 공정도 굉장히 잘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미세 공정 가기도 되게 힘들고. 일단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장비도 예전보다 비싸고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옛날보다. 네. 그러니까 보안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투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이걸 또 가격으로 증가하기는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를 약간 이제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들을 하려면 정부가 뭐 보조금을 준다, 세금 공제를 세게 해준다 네네.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아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선단 공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용 대비 리턴이 옛날만큼 충분하지 않으니 민간 업체들은 되게 이제 투자를 주저주저 할 것 같은데 아까 언급드렸던 그 디램 쪽의 CXMT라든가 제 낸드의 YMTC 뭐 이런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나중에 진짜 한 5년 지나면 얘네들이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줬던 어떤 뭐 있지도 않았지만 프리미엄에서 더 깎이는 디스카운트 요인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각도기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년 뒤에도 네. 지금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디레이팅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는 이미 커머디티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LCD처럼.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커스텀 메모리로 도망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그쪽에 있어요. HBM이든 소캠이든 네네. 뭐 새로 나오는. 그러니까 맞춤형 메모리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네네네. 중국은 아직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커머디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LCD처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제. 네, 물론 이제 하이엔드 일부 뭐 DDR6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제는 주문형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하드웨어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커스텀 메모리가 아니면 부가가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공급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단기적으로 수혜는 맞는데 진짜 찐 수혜인지 여부는 2분기에 가수요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수요가 유지가 아니고 증가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3분기까지 증가가 되면 그땐 진짜 찐이다. 네. 그건 암만 해도 뭐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 수요가 정말로 늘었기 때문이고 네네. 되게 좋은 그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은 긍정적 시나리오를 구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구환신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AI 온 디바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해서 가는 그 그림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3분기가 맞습니다. 좋아진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워낙 또 그 어떤 내구 소비자 수요들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그냥 안 바꿨던 네, 교체 수요들이 늘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수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불안하니까 뭐 이제 세계 경제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저하는 거죠 소비를. 네. 네.